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짚어봅니다. 수도권 인사이트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선거가 정말 다가오고 있는데요. 각 네. 당들이 많은 정책과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핵심되는 게 이제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지가 중요하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복지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벚꽃일까요? 아닙니다. 복지 정책입니다. 네. 네, 일자리 정책.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리포트에서도 보도를 해드렸고요. 네. 네. 이 서울시 청소년 이동쉼터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을 배려한 바로 서울시가 찾아가는 복지인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건 선거 때만 되면 이러한 공약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은 무엇이고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연령대별로 처한 어떤 입장에서 또 복지를 바라보는 것은 시시각각 네. 다를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재원이 확보되었느냐 또 마땅히 해야 될 복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것을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눈으로서 어떤 복지 정책은 정말 필요하고 그 복지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지를 네.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표현이 너무 풍부하세요. 제가 혹시 방송에서 혜민 스님을 뵐 기회가 있으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복지입니까? 예, 여쭤보겠습니다. 간접 광고가 된 건 아니겠죠? 예. 네. 이 복지 정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냐? 뭐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먼저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확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주로 혜택을 누리는 쪽 그리고 가장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시민들, 우리 국민들께 여쭤봤는데요. 복지 정책이 확대돼야 되느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만큼 아직까지는 복지 정책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복지 정책을 희망하고 또 요청하는 그런 정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76.7%, 10명 중에 8명 가까이는 복지 정책 확대 시행돼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을 내놓았고요. 의견을 내놓았고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그런 연령대. 네. 예 진행자님께서는 어떤 연령대, 예 교수님께서는 어떤 연령대라고 보십니까?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요? 네네. 복지가 이 확대를 혜택을, 원하는 예, 분들. 받아야 되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어르신들, 고령층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땀 흘려서 일하신 그분들, 네. 땀 흘려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는 좀 복지, 우리 사회 혜택을 누리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연령으로는 조사 결과 7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네. 그 다음으로는 60대였고요. 이러한 비용 부담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비용을 부담하게 될 연령대로는 이 30대가 가장 많았고 네. 그 다음은 40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0, 40대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경제활동도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복지에 대한 부담까지 지게 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이를 위해서 국가가 또 무엇을 해야 될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지를 늘리지 않는데 사실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재원의 문제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별 불균형의 문제일 텐데요. 그러면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 이유들도 좀 나옵니까,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궁금하면 저는 공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민들께서는 복지 정책이 확대 시행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들을 꼽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 살펴보시죠. 네. 복지 정책의 시행을 찬성하는 이유를 살펴보시면요. 가장 많은 응답은 중복 응답인데 국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계층들이 많아서 우리 사회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예. 국가가 국민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복지국가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나라든 복지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을 내놨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려운 계층이 줄어들어야 내수 시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 저는 이 부분에도 상당히 주목하게 됐는데요. 네. 그 다음에 다양한 복지 정책은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런 결과들을 보면 복지라는 것이 육아 정책도 하나 복지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서울시에도 상당히 이 배력 있고 또 순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 누리 예산 복지가 될 텐데요. 이제 우리 개인이 시민이 낳지만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이제는 국가가 사회가 키워줘야 되는 것이 복지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 찬성의 이유를 보더라도 왜 이러한 복지 정책이 우리가 그동안 부족해 왔는가? 또 이러한 복지 정책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가 나서 주어야만 우리 개인이 해결하지는 못하는 그 고를 메워줄 수가 있거든요. 네. 얼마나 양극화의 그 간격이 심각한 상황입니까? 바로 그 부분을 이제는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속속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꼽아주셨는데요. 네. 이 단지 우리가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국가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좀 뒷받침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표를 통해서 복지 정책 시행을 찬성하는 이유들 한 7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결과들에서 찾을 수 있는 뭐 특징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꼽아주셨던 이유들을 보면은 국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계층, 바로 이 계층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한간에서는 내가 왜 이러한 복지에 대한 부담을 내가 지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체 사회를 구성하고 개개인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만큼 경제적 보상을 못 받는 또 그러한 충분히 일상적인 또 평균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는 온 국민들이 복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아직까지 선진 국가의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네. 그런 어떤 절박함이 이 응답에서도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살아가기 힘든 이 계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필요가 있고 또 국가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없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복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설문조사에서는 복지정책 시행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신중할 네. 필요가 있다는 얘기일 텐데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이냐. 결국 뭐 그 문제를 드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예. 돈인데요. 이 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데 네. 가장 큰 걱정은 우려는 바로 이 재원 문제거든요. 네. 그렇지만 재원이 든다고 해서 마땅히 해야 될 복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명한 우리 시민들께서도 바로 그 부분들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신중한 우려하는 목소리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복지 정책의 시행을 조심스럽게 반대하는 이유, 그 결과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복지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해서 네,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 다음으로는 지원이 필요 없는 부유층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되어 있었고요. 네. 어차피 모두에게 공평한 복지 정책의 시행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응답도 나타났고요. 복지 정책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복지 정책의 혜택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네. 응답을 내놓으셨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 복지 정책이라는 게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아주 절실하게 인식하면서도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냥 복지 정책을 해야 된다면 지금처럼 많은 그런 공약들, 정책에 대한 약속들이 있지만 실제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얼마만큼 재원 마련이 될 것이냐는 부분이고 또 하나 우려하시는 부분은 얼마만큼 투명하게 집행이 될 것이냐. 그래서 재원의 확보, 그다음에 재원 집행의 투명성 이 부분에 우리 시민들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역시 우리 시민들 너무 현명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복지 정책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이 결과들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조심스럽고 또 걱정스러워하는 목소리의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증세가 필요하기는 한데 세금을 과연 누구한테 거둘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인데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뭐 예 교수님이나 장 의원님께서도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슈퍼 부자 이런 분들 보면은 세금을 더 내겠다고 그럽니다. 네. 얼마 전에도 보면은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거두는 세금이 너무 작은데요. 적은데요. 제가 더 내겠습니다. 이런 어떤 앞장서서. 적극적인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부자로서의 나눔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 부유한 또는 부를 지배하고 있는 계층에서의 좀 사회적인 책임감이 덜한 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네. 이것이 어떤 공격적이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본다기보다는 그들의 사회적 책임,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는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좀 덜 전달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마땅히 돼야 될 이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릴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만약 정세가 필요하다면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대상들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일깨우는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복지 정책에 관해서 할 얘기가 사실 많은데요. 누가 이제 재원을 될 것이냐와 함께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방향도 소위 이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는 보편적 복지냐, 네.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선별적 복지냐, 이런 게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본부장님. 네. 네, 관련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이 정책 시행의 방향을 보면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시행하되, 네. 이 경우를 보면은 일종의 무상, 그 다음에 이것은 이 보편적 이런 네. 성격을 띌 수는 있습니다만, 그 다음 네. 나오는 내용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좀 정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재원은 부족한데 그 재원 마련은 필요할 것 같고요. 모든 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이 차별 없는 학대 시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보육과 같은 부분 얼마나 국가가 강조해 왔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누구나 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이들의 어떤 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식사를 할 때, 또 함께 학교 급식을 받을 때 누군 받고 누군 받지 않고, 그건 지나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을 더 많이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누리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세금 자체를 사회적으로 많이 기여를 한다면, 책임을 또 배분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차별 없이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그런 복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급식이라든지 보육, 이 부분만큼은 사회가 공통적으로 차별 없이 누리도록 할 수 있으면 네. 그런 좀 어떤 편견 또는 이런 불편한 시선들을 좀 거두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복지 정책 시행 방향을 고민을 해볼 때 그 혜택이 필요한 대상 시민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연령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연령대와 함께 연령대별로 또 필요한 복지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이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은 가장 그 연령대에 필요한 복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앞서 이 분석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보셨던 리포트처럼 20대들에게는 정말 일자리가 절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연령대로 보면은 20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 혜택은 일자리 지원이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자기개발비 등의 교육 훈련 비용 지원 및 감면 등이었고요. 네. 앞서처럼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 전문화된 특성화된 고등학교에 많은 복지 재원을 투입해서 그런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죠? 네, 30대의 경우에는 역시 40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양육비 지원입니다.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데 네. 너무 힘든데 지금 뭐 정치권에서 이번 선거의 공약도 나오지만 누리 예산 가지고 다툼할 게 아니거든요. 네. 정작 혜택을 누려야 되는 우리 30대, 40대 부모들, 학부모들께 제대로 된 혜택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세금 감면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50대의 경우 전 놀랐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요. 예. 50대 이상에서도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요구를 내놓고 있는 걸 보면은 이런 새로운 인생의 이모작을 할 때 일자리를 찾을 때 국가의 어떤 복지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의료비 지원 및 감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이 몸도 아프고 심지어는 몸이 아프다 보면 마음까지 아프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웃 나라인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뭐 알파고 이야기도 했으면 이런 노인들의 어떤 정서적인 소외감을 달래줄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 페퍼 상당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전자 제품 회사에서 만들었지만 그것을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이 마을에 간에 그렇게 또 이 배치를 해놓고 있는 것이 일본의 또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심리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을 가지는 노인분들께 네. 이런 복지 혜택을 좀 쏠쏠히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찾아주는 그런 게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복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 정책이라는 예. 것이 이 예수님 말씀대로 많은 비용이 드는 복지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세대들과 그다음에 이 고령화된 어르신분들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도 젊은 세대들은 또 자원봉사, 그들의 또 사회적인 기여 이런 것을 또 많이 또 고민하고 또 의식하고 있거든요. 네. 그들이 직접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관을 가서 노인분들과 말동무를 해주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또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대로 이런 우리 서울시의 배려
또는 우리 국가의 배려를 통해서 말동무가 돼주고 불편한 곳을 또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이 봉사를 느낄 수 있다면 그런 세대 간의 어떤 갈등도 또 다 네.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게요. 어르신들이 돈도 없고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전화로 마케팅하는 분들이 전화하면 바쁜데 죄송합니다. 끊잖아요. 네. 이분들은 전화가 안 오니까 그분들 전화 오면 그렇게 반가워한답니다. 네. 몇 시간씩 같이 전화하고. 씁쓸하죠. 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여론조사에 전화 여론조사였는데요. 네. 흐린 날 밖으로 거동하기가 힘드신 그런 날에 네. 이 어르신 분들께 전화하면 전화를 끊질 않으십니다. 아, 그만큼 그래요. 외로워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달래주는 것도 우리의 복지고요. 네. 의료비 이런 지원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프실 때 이렇게 잘 돌봐주는 그런 간호 보조 시스템도 좀 속속들이 갖춘다면은 더 큰 복지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말이 나온 길에 이렇게 고령자분들 지금은 65세 이상을 이제 노인으로 어르신으로 분류하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복지 정책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방향성들은 어떻게들 시민들이 인식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시민들께서 내놓은 결과를 보고 참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현명하게 인식하시는 걸 느꼈는데요. 네. 이 가장 적절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복지 정책의 방향,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결과 보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요. 가장 많은 10명 중에 7명의 응답이 특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이 소득, 연령, 자산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복지 정책의 방향은 차등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러네요. 것입니다. 앞서는 네. 이제 네. 보편적 복지인데 재원을 부자들이 냈으면 좋겠다 이거였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은 좀 선별적 복지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네. 왜 그러냐면요. 만 65세 이상 되면은 네. 이 자녀들 요즘 캥거루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식들 교육하는데 자식들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데 이런데 모든 사실은 재산을 다 이제는 소진하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부분들은 다양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여력이 되시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나가서 외식 한번 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차등화된 그런 복지를 통해서 일정 이상의 어떤 문화적인 복지, 일정 이상의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적 복지, 또 소비적 복지 정도는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정책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각각의 사정이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이 배려하는 그런 복지 정책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고령자 대상 복지 정책의 방향성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복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 네. 이 복지 정책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일반적인 평균적인 정도의 우리가 시민으로서 또는 국민으로서의 네. 생활 자체가 영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회적 것이거든요. 안전망이 무너지면 그렇기 여러 때문에. 가지 일이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안전망 가장 네. 기본적인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배려해주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안정성마저도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장남 또는 심지어는 가족의 자녀분들이 이렇게 부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이 부모들을 봉양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 상황도 허다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복지 사각지대를 복지가 이 빈 그런 어떤 비어 있는 공간을 우리 국가가 또는 사회가 채워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복지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야에 관심이 필요한데 특별히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고령화와 관련된 오늘 꼭 복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령화 정책에 대한 그 시민들의 인식은 어떤지도 좀 보면 좋겠네요. 네, 바로 네. 이 고령화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이제는 2020년 이상 되면은 이제 고령자라고 하는 인구들이 급속도로 더 늘어나서 출산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말 그대로 역전 사태, 네.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고령화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결과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제일 그래프의 윗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이 될 텐데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령자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네. 10명 중에서 이제는 고령화 사회, 이 고령, 연령대가 많은 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 사회의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고령자 중심의 많은 정책이 그래서 시행돼야 된다는 것이 69.7%. 고령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다양한 또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것, 여러 가지 시설 네. 또는 정책, 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에 살아가기 힘든 사회는
노인청이 아닌 젊은청이다. 그만큼 이 고령자 복지, 노인 복지, 어르신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이 3, 40대인데 3, 40대들의 경제 이 상황 자체도 사정 자체도 상당히 팍팍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절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은 무엇인가? 국가의 어떤 이 복지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문제점의 파장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령화 사대 초고속으로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이런 절실한 고민이 필요한 바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고령화 정책 관련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평가를 짚어주셨는데 여기서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궁금해하고 또 서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인데 과연 이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몇 살로 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예민수 교수님 계시면 예민한 문제인데 장훈님께서는 네.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고령자, 우리가 말하는 노인, 이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몇 세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여주십니까? 제 생각에는 60대 초중반을 고령자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큰일 납니다. 아, 왜냐면요. 아닙니까? 60대 한갑을 막 지난 네. 그분들께 할아버지 그러면요. 네. 정말 버럭 화를 내십니다. 거친 욕설이 되돌아오게 되는데 네. 지금 이번 응답을 보더라도 그 결과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 때는 좀 네. 충격적일 수가 있는데요. 네.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보면은 만 65세에서 69세까지가 가장 많은 39.6%였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 70에서 74세.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평균을 냈더니 만 70세였습니다. 예. 만 70세는 돼야 이제는 어르신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 60대 분들께 할아버지 안 됩니다. 네, 아저씨 그렇군요. 네. 네, 정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이 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또 건강에 대한 인식들이 또 철저해짐에 따라서 이 평균 연령대가 70세 정도로 늘어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달라진 그런 고령화의 인식 또 복지 정책이 젊은 세대들은 부담하고 그리고 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또 어르신분들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나이가 되는 시기가 꼭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 협의체 또 우리 스스로의 개인적인 인식도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르신, 노인의 지금 연령 기준은 지금은 65세인데요. 이제 70세로 이걸 올리자는 사회적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복지 정책 관련된 시민들의 의식 얘기 오늘 쭉 해주셨는데요. 예,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의견을 모아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방향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어떤 정책이 더 좋을까, 더 호응이 높을까, 반응에만 좀 주목하는 또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복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어떤 연령대를 위해서 시행돼야 되고 그 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재원 마련이 필요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멀지 않았습니다. 곧 이런 시대가 다가오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기구, 협의체 또는 개인 스스로의 인식이 모두 모여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준비해야 될 시급한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